저 상철님의 저 팔자 눈썹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뭔 얘기를 하면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진짜 100% 진심이다라고 하는 저 눈썹이 팔자 모양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진짜 저 눈썹 압수하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여기요, 저 맥주 하나만 주세요. 나 진짜 죽겠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 저 맥주 하나만 주세요. 맥주 어딨죠 여기? 나 진짜 막 목이 타는데 지금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세상에 실화야? 야, 허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릎 한쪽 딱 꿇더니 상철님이 팔자 눈썹으로 진실의 미간으로 달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담낭증에 걸리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돼서 지난주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은 잘 하고 왔고요. 뭐 몸 상태가 지금 100%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괜찮게 뭐 녹음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회복이 돼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걱정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꽤나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파이팅 있게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좀 비몽사몽인 상태로 봤는데 보면서 리뷰를 하고 녹화를 해서 그런지 혼자서 진득하게 이거 보려고 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매주 이렇게 보면서 말하면서 리뷰를 하다가 혼자서 입 다물고 조용히 보려고 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 보는 게 재밌긴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병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거를 좀 짧게 제가 재밌는 부분만 리뷰를 한번 다시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 주 방영 내용을 리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영수님이 되게 활약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지난주에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같이 1대1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숙님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숙님한테 아무도 안 나가면은 내가 영숙님한테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술 조절 못하는 바지 짧게 입는 영철님이 영숙님을 선택을 해서 영숙님한테 안 나가고 옥순한테 왔다라고 이런 얘기를 옥순님한테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저도 아니 저 얘기를 옥순한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럼 옥순한테 왜 온 거야? 옥순한테 왜 와가지고 나 영숙이한테 마음이 있다 이 얘기를 뭐하러 굳이 귀에다가 때려 박아주는 거지?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보면서. 진짜 영수 이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근데 진짜 언제였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 게시물에 어떤 분이 외향적인 찐따는 비극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진짜야. 그 댓글이 난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근데 진짜 비극적이야. 진짜 이 영수님은 진짜 외향적인 찐따 같거든요. 영수님은 전혀 영수님한테 관심이 1도 없는데 혼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리고 옥순한테도 막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막 애려 몸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수님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 뭔가 지금 되게 들떠 있어. 막 그냥 막 좀 뭐라 그러지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르겠어. 막 이 온몸에 있는 이 뭐 혈관 세포 막 이런 것들 호르몬이 다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 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것 같아.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기분이 너무 좋은 피가 돌아서 막 얼굴 막 삐져 나오는 것 같아. 막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되게 신나 보여.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제가 진짜 이 영수님은 진짜 외향적인 찐따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옥수님도 영수님한테 전혀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제작진 인터뷰에서 했었잖아요.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상철님이랑 광수님이랑 그 1대1 대화 기다리고 있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상철님이 광수님한테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서 인터넷 상으로 도는 그런 얘기가
상철님이 광수님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이 있고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에 공감 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나는 상철이 그냥 저런 사람 같아. 상철이는 광수랑 마음에 드는 1순위가 겹치다 보니까 상철 본인은 본인을 되게 어른처럼 생각을 하고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얘기를 저런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더 직업도 좋고 더 멋진 저런 형들한테 나 되게 어린애 아니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자격지심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인터넷에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냥 나는 그냥 출연자로서 나와서 같은 1순위가 겹쳐서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막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지난 화에서 옥순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오리 먹었었나? 뭐 밥 먹는 자리에서도 뭐 이게 반가울 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나는 저 상철이가 본인만의 그 세계가 있어. 그래서 자기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께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께 그렇게 탐나거나 그렇게 되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 상철은 본인만의 그게 있어서 그걸 남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 나이는 어려도 그렇게 어린 사람 아니다. 나 되게 성숙한 사람이고 나 애어른이고 막 그렇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자격지심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요즘에 뭐 인터넷에도 돌고 있는 뭐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공감 가지는 않더라고요. 좀 과한 억측 같다라는 그런.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은 아 조금 그래 그냥 난 프로그램으로만 보는데 사람들은 유쾌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을 너무 분석하고 하나하나 다 막 끄집어낼 것 같고 막 인간의 막 무슨 본성 뭐 이성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막 끄집어내서 막 엄청 철학적으로 막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뭐 행동 분석 심리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저는 유쾌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저도 그런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흥미롭게는 보이긴 하거든요. 아 진짜 그런가?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너무 좀 과한 그런 것들은 조금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석이나 뭐 심리를 분석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그리고 제 컨텐츠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딥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냥 재미있게 유쾌하게 컨텐츠로서만 좀 재밌게 소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철님이랑 옥수님이랑 이 얘기를 1대1 대화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병상에서 누워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저 상철님의 저 팔자 눈썹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뭔 얘기를 하면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진짜 100% 진심이다라고 하는 저 눈썹이 팔자 모양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 진짜 저 눈썹 압수하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 너무 진지해. 진짜 저게 상철님의 개성인데 상철님만의 개성인데 나는 너무 버겁다. 근데 뭐 저 안에서도 저런 모습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지. 뭐 즐겁고 장난치는 모습도 있기야 하겠지. 근데 처음에 어색한 그런 자리에서는 저렇게 상대방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상철님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옥수님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편하다. 나의 이상형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철님도 보면은 상대방이 이 상철님의 저 텐션이랑 저 말하는 저 대화의 양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상철님이 좋아할 것 같아. 만약에 상철님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여자면은 상철님은 힘들어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지 리스너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 상철님의 저 많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이 사람이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스너의 그 역할이 아니야.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상철님이 했던 행동들을 좀 보면은 어쨌든 옥수님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아직도 난가? 나 맞아?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게 이것도 약간 찐따 모먼트 같은 그런 건데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 괜찮아? 진짜 나 괜찮아? 나 되게 좋은 놈 아니야. 나 되게 약하고
않고 강하지 않고 되게 물렁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진짜 나여서 괜찮은 거야?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막 드라마 찍는 그런 찐따병이 있는데 약간 상철님도 약간 그런 까라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옥수님이랑 상철님의 대화에서. 그리고 나는 지난주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경수님이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말 잘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이 옥수님이랑 1대1 대화하는 거기서도 재촉하지 말라고 다그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재촉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저런 얘기 잘 안 할 줄 알았는데 혼자 삭힐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또 영호님이랑 정숙님이랑 데이트하는데 둘은 뭐 진짜 뭔가 알콩달콩한 느낌이 막 있던데요. 보니까 지난주에 영호님이랑 정숙님이랑 차 타고 이동하는 길에 영호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렇게 딱 손으로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나는 모르겠어. 막 되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저렇게 손으로 막아주는 저게 어쨌든 나는 그냥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팔을 살짝 잡는다든지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팔로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를 이제 막는 저게 그러니까 글로 배운 느낌 글로 어디서 본 그 느낌이 나는 저런 게 오글거려. 그래서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사람한테 죄송하다라는 거를 놀랐죠?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으면은 말로 안 하고 어필하고 싶으면은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상대방 그 왼쪽 팔 옷이나 이런 데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손으로 이제 몸 앞을 이렇게 감싸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그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숙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앞을 영호님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것도 조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식당에서는 저게 저렇게 하면은 좀 그래. 왜냐면은 문이 열려 있고 저거는 진짜 안에서 볼일 보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저렇게 앞으로 티내면서 저렇게 앞에 있다라는 거를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고 어떤 뭔가 화장실이 좀 멀고 좀 그런 데면은 아예 그냥 소리가 안 들릴 법한 데에서나 저렇게 기다리는 거지. 지금 저런 구조의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너무 창피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뭐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뭐 다행히 뭐 그거를 영호님이 정숙님한테 인식을 시켜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저런 거는 좀 과하다. 좀 오글거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서. 정숙님은 남자다운 매력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 정숙님이 더 많은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남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식당에서 1대1 데이트를 하는 그 대화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그리고 본인은 뭐 다 이제는 저는 다 해봐서 별로 감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됐을까? 그냥 정숙님이 그런 얘기를 영호님이랑 하는 그런 얘기에 맞장구 쳐주지 않고 정숙님이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정숙님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영호님이 우연하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애초에 얘기를 할 때 혹시 뭐 좀 특이한 경험이나 뭐 좀 그런 게 있었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정숙님이 안 해본 경험을 내가 해본 거를 우연하게 말해야지 이 사람한테 남자로서의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였나? 그냥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정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영수님한테 영수님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놓고선 다음날 아침에 영수님이 얘기하러 가자 그래갖고 막 뭐 물어볼지 메모지에 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더니 영수님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만약에 영호님이 또 어떤 포인트에서 남자다운 모습에 또 꽂힐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저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데이트로만 봤을 때는 딱히 뭐 남자다운 매력을 못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데이트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도 보면서 웃겼던 장면이 여자분들 3명 그 고독정식 드신 현숙, 정희, 영자 이 세 분이서 그 영철님 패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웃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로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솔직히 저거 웃긴 거 맞잖아요. 물론 뭐 패션 평가하고 하는 게 뭐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솔직히 나도 근데 만약에 저 상황이면은 그리고 영자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영철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여자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영자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난 기분 안 나쁘고 막 무시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현숙님도 정희님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막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굳이 뭐 그렇게 불편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간에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이 뭔데 뭐 평가를 하냐 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저 정도는 확실히 근데 뭐 짧은 건 맞잖아. 바지가 다 짧은 건 맞잖아. 지난주에 방송 보면서 영철님이랑 영숙님이랑 데이트 나가는데 데이트 나가는 순간부터 영숙님이 그 철벽 치는 게 너무 느껴져갖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계속 영숙님이 계속 영자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영자님이 서운함 표현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영자 우리 영자 언니한테 나 진짜 두드러 맞기 싫으니까 영철님 영숙 저 말고 영자님한테 잘하시라고요. 나 언니한테 나 진짜 두드러 맞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좀 웃겼어. 계속 그냥 철벽을 계속 치더라고요. 둘이 자동차에서 이동하면서 그리고 식당 안에서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아 진짜 영숙님 너무 피곤하겠다라는 생각. 저 거절하는 저게 참 마음 불편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숙님이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본인이 연애 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저렇게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저렇게 다 철벽 치는 거야. 누구한테 잘해줘라. 나는 너 아니다. 라는 거를 온몸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잘 안 된 거 아닐까? 될 법한 사람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철벽을 쳐버리니까 잘 안 되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좀 뚝딱거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근데 그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확률이 얼마나 낮아.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영숙님이 제작진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많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난 저 말 진짜 충분히 이해해. 저도 정말 싫거든요. 술 많이 먹고 술주정이 심한 사람은 저도 좀 힘들어요. 술을 많이 마셔도 되는데 정신 붙잡고 먹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물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의 저는 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변하는 사람은 저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돼.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영숙님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영철님은 전혀 자기 스타일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느꼈던 거는 영식님이 참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미리 시동 걸어놓고 자동차 따뜻하게 해놓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센스가 좀 있기는 해. 그리고 지난주에 영식님과 순자님의 데이트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영식님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가면 같은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자연스러워. 본인 같아.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들도 다 되게 합리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그래서 좀 보면서도 좀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좀 진정성이 있다. 영식님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영숙님이 이런 부분은 또 마음에 들지만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순자님도 이런 면이 또 괜찮다라고 순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되게 자존감이 낮거나 막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식님이. 그리고 또 센스도 있고 말하는 것도 뭐 나긋나긋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식님의 큰 단점이나 뭔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영식님이 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영숙님이 영식님한테 거의 뭐 고백하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동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식님한테 거의 고백하다시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숙님도 생각보다 좀 성격이 빨리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저 영숙님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안 드는 사람이랑은 진짜 엄청 다르긴 하다. 텐션 이런 게 말하는 게 엄청 적극적이야. 말하는 게 아까 영철님한테 얘기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게. 그래서 좀 영식님이 좀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 장면도 되게 웃겼던 게 영철님이 영자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영자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영숙이가 영철이한테 완전 관심 1도 없고 그냥 잣죽이 맛있었다. 들기름 이 집 다른 거 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영자님한테 했는데 영철님이 지금 와갖고 영자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해지네. 영숙이 괜찮던데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자가 속으로 웃기네.
야, 내 다 알고 있는데 뭔데 헛소리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영자님이. 야, 어디 해봐. 되겠냐? 아유, 이 새끼야. 이거 속으로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영호님이 영숙님한테 공용거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해요. 아까 찾으러 갔는데 안 계셔갖고 얘기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숙님이 나 가? 우리 끝난 거 맞아, 대화? 아, 나 얘랑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가? 진짜? 영식 나 진짜 가? 막 이 얘기하면서도 거기서도 느껴졌어. 아, 이 사람이 왜 연애를 잘 못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 사람 좀 사람한테 치이는 그게 본인한테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이 호불호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강력한 1순위의 영식님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가식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에서. 근데 저 상황에서 만약에 영식님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지 않으면은 영식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 지난주에 이 공용거실에서 다 모여서 술 마시는데 여기서 이제 영수님의 미친 분량 잡아먹기가 시작이 되죠. 본인이 안 좋은 말 한 거를 남들한테 다 알리고 있어요, 지금. 옥수님이 16살 된 강아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수님이 아, 마음의 준비는 하셨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막 그 얘기를 또 막 사람들한테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상한데? 아닌데? 그러면서 막 혼자서 또 신나가지고 막 아, 장난이고 막 이러고 있고 또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거 뭐 또 영자님이 막 일에 대한 얘기 하는데 뭐 여기서 뭐 매출 뭐 많이 나오면은 기분 성취감 있다 뭐 기분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에서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할지 몰랐는데 좀 탐욕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혼자서 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저게 웃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재밌어서 웃는 건지 그냥 분위기 창내고 싶지 않아서 웃는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건가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아 실수 많이 하시네 이렇게 영자님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옥수님도 그때도 그랬잖아. 막 기분 안 좋은 티를 막 팍팍 냈잖아. 그러면은 아 내가 하는 이런 개그 코드가 여기에 맞지 않는구나. 네. 당연히 안 맞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주변에 여자분이 없어. 저렇게 같이 여자랑 어울려서 뭔가 뭐 술을 마시거나 뭔가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영수님은. 그래서 저런 장난, 저런 농담, 저런 단어 선택 이런 거는 남자들끼리 친한 남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거를 저런 여자분들한테 하니 여자분들이 당연히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게 유머라고 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비극적이네요. 본인만 모르는 게. 그러면서 영수님이 말을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야. 근데 영숙님은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로 얘기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은 무슨 술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하네요.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의 머리에 되게 진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까지 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저런 거 같기는 하네요. 본인도 술을 마시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진실이야? 본인은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맥주를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술 먹고 얘기하는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실이야? 남한테는 술 먹으면 술 먹고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본인은 진실이냐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마이너스라는 별명을 만들어주고 끝이 났죠. 그래서 이번 주는 32기 랜덤 데이트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나는 솔로를 보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거를 제가 최대한 말을 좀 아껴가면서 안 했으니까 제가 못했으니까 아파서 못했으니까 좀 해봤어요.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용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꽤나 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 방송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철님이랑 영자님이랑 그 침대에서 서로 막 그랬구나 하면서 막 넘어갔잖아요. 서로 난 이제 영자 하나지 막 이러고 영자님이 나 삐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 투덜투덜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을 했는데 영철님이랑 영자님이 또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어나자마자 옥순 개 쌩얼 얼빡샷을 그냥 잡아버리시네. 광수님이 비타민 하나 주면서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뭐 대충 입고 나왔나봐요, 옥수님이. 그래서 상철님이랑은 다르게 광수님이랑 옥수님은 막 서로 막 코에 점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시간을 대충 그렇게 아침에 보내네요. 차라리 저런 그림이 낫지. 막 아침부터 무슨 뭐 삶에 대해서 막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상철님은 그럴 것 같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상철님은. 여자님이래. 여자분들이 여자방에서 지금 막 얼굴에 찍어 바르고 지금 화장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한 명씩 옵니다. 남자분들이. 이번에는 영식님이 와가지고 순자님을 불러내네요. 그러면서 영식님이 영숙이랑 순자님이랑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해버리네요. 근데 순자님은 지난주에 광수님을 접었다 얘기했잖아요. 광수님은 옥수님이랑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전 미련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저 미련 없을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영식님이 물어보는 게 어제는 뭐 자식 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연애관에 대해서 너랑 나 그 연애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육아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순자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영숙님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라는 이런 얘기를 순자님한테 해요. 영식님이 진짜 좀 담백해. 그러니까 뭔가 막 머리 굴리는 것도 없고 머리 굴리는 게 진짜로 잘 굴리고 나 진짜 좀 되게 밀당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머리 굴리는 거면은 그냥 아씨 상황이 또 이렇게 됐네 아우씨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막 어설픈 사람들이 막 머리 굴리고 이러면은 그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영식님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순자님도 갔다 오는 거 정말 괜찮고 갔다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나오는 게 또 당연하지. 근데 저기다가 한 스푼 정도는 질투를 살짝 섞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너무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스푼 정도 갔다 와 근데 진하게 갔다 오진 마. 뭐 이런 식이라던가 뭐 어쨌든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질투를 조금은 하는 거를 한 스푼 정도 넣었으면은 좀 더 유쾌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순자는 영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와요. 다 와가지고 여자들 있는 방에 와가지고 영식이 뭐래? 막 이러니까 순자가 데이트 오늘 만약에 하면은 딴 여자랑 안 돼. 근데 그 딴 여자가 옆에서 화장하고 있거든요. 영숙이가 하더니 갑자기 아이씨 나네. 그러면서 오 상당히 젠틀하군. 영숙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했던 거를 영숙이랑 정보 공유를 합니다. 맞아. 영숙이는 더 플러스가 됐을 거야.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영숙이 성격은 진짜 약간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이게 너무 강해. 저 흑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영식이한테는 더 플러스였을 거야. 남자들끼리 공용 거실에서 뭐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영수님 몇 명이에요? 광수님 몇 명이에요? 광수님은 몇 명이에요? 라고 영호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원래 2명이었는데 그냥 1명으로 좁혔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영수님은 몇 명이에요? 라고 하니까 광수님이 7명 이러면서 막 서로 웃으면서 이번엔 몇 명이 왔지? 7명 맞지? 7명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지들끼리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게 남자들끼리 저런 거는 농담은 되지. 네, 어쨌든 영수님도 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님도 진짜 허우대나 이런 거 보면은 외적인 거 봤을 때는 괜찮은데 말하는 게 진짜 참 미스다 미스. 저게 남자 문화에 너무 많이 찌들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영수님이 움직이더니 영숙님을 찾습니다. 영숙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나는 오늘은 영식님이 선택할 거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그냥 박아버립니다. 영수님이 뭐 먹고 싶어요?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그냥 바로 나 오늘 영식님인데? 예? 영수님 아니고 저 영식님인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영숙님이 영숙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타지를 일요일날 놀러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지역을 가서 교회를 가셔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이런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인가? 아니면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영숙님이 저 막 그 정도 막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요 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영숙님이 좀 웃거든요. 그러면서 영숙님이 오케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나 그렇게 막 무슨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무슨 교회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까? 정말 신앙심이 많은 사람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은 신앙심이 그만큼 있다는 사람한테 너 신앙심 이 정도 아니야? 너 막 타 지역까지 가서도 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질문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들기는 하네요. 제 주변엔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좀 이 영숙님 표정이 좀 그래서 그러면서 영수님이 영숙님한테 점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호감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숙님이 또 거기다 막 받아쳐요. 어제 PD가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라고 해갖고 옥순을 결국엔 선택한 건데 나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장난 섞어서 누가 봐도 장난처럼 이렇게 막 영숙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영수님이 막 저 막 이런 장난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둘의 그런 티키타카가 있는데 영숙님이 장난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저게 좀 막 그렇게 막 기분 나쁜 그런 장난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어서 보기 재밌어요. 영숙님이 하는 저런 장난이나 저런 그런 텐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영숙님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영수님이 좀 차분하고 진중한 면이 있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영숙님도 이제 영수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영식, 영수 이렇게 영식님이 영숙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영숙님이 이제 오는 걸 딱 보더니 영식님이 나왔어요. 딱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좋아요 이러는데 영식님 앞에선 그냥 여자야 완전히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영철님한테는 우린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막 이렇게 걸걸하게 막 이정재처럼 얘기했는데 영식님한테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웃기다. 내가 영철이면은 와씨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저기선 좋아요 이런다고? 하면서 배신감 느낄 것 같아. 그러면서 영식님이 영숙님한테 그냥 오늘 진짜 다 하고 나 오늘 확실하게 얘기할 거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그냥 두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숙님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프로인지 누가 더 마음이 좀 더 무거운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가위가위보에서 내기하자고 하면 항상 가위가위보 하자고 한 사람이 걸리듯이 영숙님이 그래도 누가 더 무겁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식님이 순자가 55고 영숙이 4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식님이. 그러면서 영숙님이 영식님을 막 그냥 엄청 꼬셔요. 그냥 그냥 막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막 목을 그냥 훤히 드러내놓고 그냥 그러면서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을 그냥 훤히 드러내놓고서는 그냥 그러니까 영식님이 안 그래도 지금 막 오늘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발그레 하는데 막 예,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좋아하십니다. 영식님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영숙님은 진짜 그냥 솔직하고 막 되게 그냥 담백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그냥 얘기하는 게 좋아. 그리고 항상 워머를 저 워머는 도대체 저 맨날 그 목도리 아닌 저 워머를 저 군대에서 쓰는 건데 저 워머를 하고 상철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옥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상철님이 옥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잠깐 아주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해요. 옥수님이 나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아주 잠깐이 될까? 저 상철님이. 그러면서 모닝토크 주제로 갖고 온 게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장거리다. 옥수는 서울인데 상철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멀잖아 솔직히. 고흥 어디지? 몰라 어딘지도 몰라. 어쨌든 전라남도면 진짜 개멀잖아 서울에서. 그러면서 뭐 상철님이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주권이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을 원한 거고 막 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옥수님이 아니 잠깐 얘기하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무슨 영주권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끊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라 옥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막 계속 또 현실적인 문제 가벼운 게 아닌 말이 길어질 것 같은 나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은 지금 다 지금 찍어 바르고 지금 막 다 예쁘게 나오려고 지금 막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나 너랑 지금 현실적인 얘기해야 되고 지금 나 그럼 언제 준비하니 나는 그러면서 상철님이 무슨 확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옥순이 에? 무슨 확답? 내가 무슨 어떤 확답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원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솔직히 생각을 해봐 상철아. 너 지금 나랑 지금 알게 된지 나란 존재를 우리가 서로 인지한 지 3일 됐는데 너 지금 고흥에 살고 나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9살 연하를 만난다고 우리가 여기서 만난다고 내가 고흥에 내려가는 거를 내가 너한테 확답을 어떻게 주니? 3일 됐는데 뭐 지금 오늘 지나면 뭐 반 지나간다 뭐 상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뭐 그만큼 상철님이 진지하고 옥순이랑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같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저건 아니지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무슨 아침부터 잠깐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저런 얘기하면은 좀 답답하긴 하겠지. 나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옥수님이 가볍게 광수랑 얘기를 하는 게 점 얘기하면서 한 그 얘기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무거운 주제만 얘기를 해도. 근데 진짜 저게 옥순이 지금 현재까지 상철이가 제일 뭐 마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저게 상철은 저걸 모르니까 점점 조급해지는 거겠지. 불안하고. 그리고 나는 고흥이고 고흥에서는 옥순 같은 저런 여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조급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세 분이서 상철, 광수, 영철 이 세 명이서 공용 거실에서 얘기를 해요. 뭐 마음의 변화가 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철님, 영자님 이 둘에 대한 얘기로 뭐 끝이 났어요. 근데 상철님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자기는 뭐 지금 현재 이렇다. 광수님은 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수님이 마음이 변했다, 변동이 있다,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작진 인터뷰에서 상철님이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 본인이 광수님은 좀 어떠세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 만약에 듣고 싶으면은. 근데 뭐 저거를 또 제작진 인터뷰에서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거슬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지금 상철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광수님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뭐 거슬려서 그런 건지 뭐 느껴진다 티가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상철님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있잖아. 옥수님이랑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상황도 있고 라이벌이야. 어쨌든 광수님 입장에서 상철이가 라이벌이야. 근데 그 4대1 데이트할 때 그 밥 먹으면서 장원가 뭐 그 밥 먹으면서 우리가 여기 만난 게 뭐 기분 좋은 일인가 반가울 일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광수가 이 상철에 대한 그 거리감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 몇 번이나 그 거리감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얘기를 표현을 했단 말이야 광수가. 그런데도 이 상철이가 아니 나는 그냥 그게 아닌데 나는 그냥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 상철이가 본인이 되게 이 광수보다 더 인간적으로 뭔가 더 성숙하고 더 녹진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 제작진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 광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본인이 더 성숙하고 녹진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거를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몇 번이나 광수님이 경쟁자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몇 번이나 광수님이 티를 냈는데도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도시에서 못 살겠대. 자기가 도시에서 못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치를 봐야 된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된대.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가면 쓰는 거 당연한 일이야.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상철은 그 가면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어. 눈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솔직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인되거나 모든 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자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자기의 뭐
애늙은이다. 애늙은이 호소인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애늙은이는 진짜 성숙하고 진짜 나이에 맞지 않게 뭔가 많이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 사람은 좀 그래.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뭐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참 보면은 솔직함, 자신감 뭐 이런 게 무례함, 경솔함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상철이었어. 그러면은 광수님한테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 처음부터 광수님이 나랑 같은 한 여자를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랑 뭐 형동생하고 막 되게 막 가까이 지내는 그런 타입이 아니구나. 이 광수님은. 그게 아니면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정도의 3일 정도 차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천천히 다가가거나 천천히 친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광수님한테 막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질문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반가울 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광수님의 반응도 아니 그냥 얘기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무한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참 바보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되게 그 느낌이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같아.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는 느낌이야. 느낌이 뭔가 본인만의 그거에 갇혀 있어. 자기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짜친다. 상당히. 그러면서 광수가 항상 얘기를 했어. 상철이한테 그냥 너는 네 페이스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철은 나는 지금 막 뭔가 불안하니까 광수가 뭔가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에 조바심 나는 마음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짜칩니다. 상철님이. 장면이 바뀌면서 공용 거실이 나오는데 영철님이 영자님한테 뭔가를 해명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다른 남자들은 다 여자방 와가지고 누구 불러주세요 누구 불러주세요 하는데 영철은 안 불렀다고 지금 영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왜 안 불렀어? 그러면서 영철이고 아니 그럼 반대로 영자가 씩씩하게 나한테 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는 준비할 게 많잖아 라고 하니까 영철이가 아니 아침 일찍 씩씩하게 일어나갖고 씩씩하게 준비해서 일찍 씩씩하게 나오면 되지 라고 하면서 씩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씩씩 영철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자가 나는 오빠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것보다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씩씩하게. 그러면서 영자님이 왜 나만 씩씩해야 돼? 어? 그러면서 영자가 밖에 나가서 너 잠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나한테 좀 말로 좀 두드려 맞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러냅니다. 밖으로 사람 없는 데로. 교육할 때 사람 있는 그런 자리에서 혼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람 없는데 따로 불러내서 혼내려고.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말하다가 뭐 9대1 하면서 옥순이 뭐 1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영자가 옥순 1이야? 옥순님한테 마음이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인님이랑은 쓰레기 버리러 가서 정인님 0.5 그리고 옥수님 0.5 영자 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저렇게 추궁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영자는 영자가 12길 바라고 있는데 저 12길 바라고 있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또 거기다가 영철님이 옥수님 1인데?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왜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옥수님 1인데 왜? 1이면 안 돼? 그냥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왜 말리는 거야 저기에? 왜 자기 줏대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여자가 저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저런 거를 또 계속 막 영철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이니까 막 저걸 막 꼬치꼬치 막 캐고 묻고 하는 저 영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표정이 되게 턱식해집니다. 그러면서 영자님이 또 제작진 인터뷰에서 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이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영자님이랑 영철님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만나면 많이 싸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영자님이 전 남편분이랑 뭐 프랑스인가 어디 거기서 뭐 해외 생활하는데 엄청 싸웠다고 했잖아요. 영자님이 많이 쌈딱같이 보이기는 하네요. 장면이 바뀌면서 또 상철님이 옥수님을 불러내서 또 진지한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지친다 지쳐.
아우 피곤해. 뭐 지금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뭐 행복함의 뭐 기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나는 고흥에서 내 또래보다 내 또래들에 비해서 나는 많이 버는 편인데, 내가 만약에 고흥을 포기하고 내가 서울로 이주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쨌든 거기 가서 뭐 서울로 올라가면은 뭐 일은 하겠지. 근데 지금의 버는 것보다 더 못 벌 테니까 내가 가면은 옥수님이 벌이가 또 괜찮냐,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고흥에서는 돈을 괜찮게 버니까 너가 와도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냐고. 아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를 나는 옥수님이 응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듣는 것도 신기해. 근데 저만큼 상철이가 진지한 거지, 이 관계에 대해서. 3일 4일밖에 안 된 이 옥순과 상철의 관계에서 그 정도로 지금 궁금한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정해놓고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벌써 지금 막 뭐 육아하고 뭐 바통 터치하고 뭐 육아를 하네 마네 막 얘기를 해. 그럴 거면 뭐 손자 낳아서 손자 집은 어떻게 해줄 거고, 아니 손자래, 자식 낳아서 자식 결혼은 어떻게 시킬 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우리 50살 때는 60살 때는 70살 때는 여기서 살고, 이것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건데 뭐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일단 좀 시작을 해놓고서는 좀 저런 얘기를 하라고. 뭐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해놓고서는 왜 저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우 답답해 그냥. 우리 죽으면 어디에 묻힐지까지 뭐 다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다음 데이트 뭐 할지 그런 거나 물어보고, 그냥 뭐 먹을지 뭐 이런 거나 얘기하지.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지금 그냥 그대로 흘러가길 바라고 있고, 그런 욕심이야 그냥. 어우 답답해 그냥 저거는 난 그러니까 애늙은이도 아니고 좀 겁쟁이 같은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해봐. 연애도 모두 연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뭐 마음이 쌓이겠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옥순이 나는 내가 벌고 남자 살림시킬 생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님이 그럼 옥수님이 내려오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개싸해져. 당연히 싸해지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나 하고 그러지. 진짜 그래. 지쳐. 그래서 슬슬 광수님도 좀 불만이 터져 나오죠.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다, 상철이 옥순을. 견제되는 마음보다는 옥순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사람을 저렇게 다 빼놓고 오면은 내가 가서 또 얘기하자고 하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러면서 옥수님이 상철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확답을 줄 수 없어. 야 우리 3일차 4일차밖에 안 됐는데 나는 못해.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재는 게 맞지 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철 과연 보내줄 것인가 먼저 얘기를 하네요. 옥수님이 방으로 좀 간다고. 그러면서 옥순이 딱 정리를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나는 고흥 순천으로 가는 게 맞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순도 성격이 나쁘지 않네. 다 짜증 안 내고 잘 받아주네요. 웃으면서. 아니 힘들다고 해서 좀 보내줘라 좀. 진짜 저 팔자 눈썹 미친 박찬호병 저거 어떡하냐 저거. 진짜 대단하다. 힘들다는 사람 앞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하네. 무슨 영주권 시민권 무슨 나는 나사를 가야 되니 뭐니 전세계 집을 한 채를 사야 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하다. 지금 옥순이랑 상철이랑 지금 이거 촬영을 할 때 이 근방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포크레인을 땅을 파나 봐. 막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넘어오거든요. 지금 제 귀로. 저게 무슨 약간 목탁 치는 소리 같아. 막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데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는 그런 시그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제작진 인터뷰에서 상철은 되게 만족스러운 대화였대요. 옥순이 뭐 다 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옥순이 여기요 저 맥주 하나만 주세요. 나 진짜 죽겠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 저 맥주 하나만 주세요. 맥주 어딨죠 여기? 나 진짜 막 목이 타는데 지금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벌컥벌컥 맥주를 마십니다. 탄산이 촥 먹고 싶었나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한테. 그러면서 영자가 말하는 게 근데 상철이면 광수가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말투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누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군가가 들어서 이거를 내가 지금 누구를 찝었는지 해석하면 안 돼서 저렇게 발음을 하는 건가? 근데 상철이 말고 광수가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이. 그러면서 옥순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상철이랑 얘기를 하면 점점 가라앉고 무거워지는 감정이 든다. 상철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느꼈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나는 저게 조급함? 저게 조급함일까? 상철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조급함일까? 아, 뭐 조급함도 맞네. 조급함도 맞는데 그냥 다 정해놓고 하고 싶은 것 같아. 그게 조급함이 맞네요. 정해놓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조급함이 맞네요. 랜덤 데이트 한다 그랬는데 이제 랜덤 데이트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랜덤 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대. 뭐 또 옷을 갈아입히네.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계속 막 찍어 바르고 옷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게 그냥 공용 거실에서 서로 그냥 알아서 1대1 대화 알아서 불러내서 대화라고 그렇게 한 거야 저 사람들? 이렇게 옷을 갈아입힌다고 그냥? 저거 봤을 때 여자분들은 아씨 뭐야 열심히 꾸며놨더니 이상한 무슨 스님 승복 같은 거 주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등 뒤에 있는 애칭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 봐요. 아 근데 상철님은 이거 갈아입은 게 훨씬 낫다. 훨씬 나은데요. 원래 입고 계신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상철님은. 그러면서 정희님이 먼저 나옵니다. 정희님이 먼저 나와서 나는 영호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근데 영호님도 정희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랜덤 데이트는 정희님은 광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숙님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현숙님의 애칭은 자기입니다. 현숙님이 원하는 사람은 경수님이었어요. 경수님도 현숙님이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근데 현숙님이 여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철님이 저기요 라고 하면서 목 두꺼운 자기가 나옵니다. 현숙님이랑 영철님이 랜덤 데이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 꼬이네. 일단은 지금 두 커플이 완전 랜덤으로 됐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옥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옥수님이 나오는데 텐션이 높아졌네. 내가 선택 안 해도 되고 상대방도 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홀가분한가 봐.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났습니다. 상철이가 옥순이 나오니까 옥순이를 쳐다보면서 막 그 송혜나 씨도 막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상철이 표정 봐 너무 원하고 있어 지금 저 여자를 막 너무 원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몸이 안 좋아서 막 덜덜 떨리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눈썹이 또 팔자가 돼가지고 나 진짜 팔자 눈썹 돼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나 원해 나 저 사람 원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저 압수하자 진짜 저 눈썹 압수해야 돼. 저 팔자 눈썹 어떡하냐 저거. 저 진실의 저 미간을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알았어 얼마나 진심인지 저 눈썹이 얼마나 진심인지 감도 안 올 정도야 지금. 어쨌든 옥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상철 광수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명이 더 나타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님이 나오더니 원래는 영숙님이었는데 영숙님이 오늘 뭐 영식님 선택한다고 하니까 뭐 옥순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옥수님을 원하는 3명의 남자입니다. 근데 옥수님이 원하는 남자는 경수님이래요. 그러면서 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수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근데 지금 3일 됐는데 지금 상처를 피할 정도면은 안 만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옥수님이 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주고 막 어떡하냐 세상에 실화야? 야 허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릎 한쪽 딱 꿇더니 상철님이 팔자 눈썹으로 진실의 미간으로 달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개웃기네. 미쳤다. 피하려고 그랬는데 또 만났어. 어떡하냐. 아 옥순 표정 봐. 끄덕끄덕. 아 나 피하려고 그랬는데 씨. 아이고 어떡하냐. 하필이면 어떡해. 옥수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팔자 눈썹 하면서 진실의 미간으로 신기하네요 매나 옥순 신기하네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옥순님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오늘은 날인가 보다 조졌네 이거 얘기를 합니다. 아우 어떡하냐 귀에 피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또 무릎을 한쪽을 멋있게 기사도 무릎 꿇으면서 상철님이 하는데 퍼포먼스를 하는데 쉣 광수님은 너무 씁쓸하죠. 아니 근데 진짜 상철님이랑 옥수님이랑 지금 데이트하고 와갖고 영자가 야 옥수 잠깐 일로 와봐 너 귀에 뭐야 이거? 뭐 흐르는데? 막 너 귀에 피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과는 상반된 그런 제작진 인터뷰를 합니다. 상철님이 심장이 막 철렁했다. 진짜로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좋으면서도 좀 가볍게 하라고 하는 그 옥순의 말에 좀 부담감이 좀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근데 과연 이거 진짜 데이트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옥순이 한숨 쉬면서 돌아갑니다. 아휴
아, 나 진짜 어떡하니. 나 다른 사람이랑 하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아, 나 진짜 힘드네. 어떡하냐. 그래서 현숙이 옥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철이 아예 배제가 된 거냐고. 그러니까 옥순이 좀 호감도가 떨어졌다. 뭐 현실적인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떡하냐. 상철은 지금 막 거의 막 좋아 죽으려 그러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금 물렸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이 나옵니다. 영자님이 나오니까 이제 영철님이 또 좋아합니다. 영철님이 씩씩해요. 그리고 발랄하신 거 보이고요. 지금 영자님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씩씩하거든요. 우리 영자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철님은 현숙님이랑 됐잖아. 어떡하냐? 영자는 영수랑 됐네요. 아니 영자가 애기야 가자 했는데 영수가 나야 하면서 나가니까 소리를 제가 난 싫어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손을 딱 올리면서 우리 영수님이 어깨에 손 딱 올리면서 손 하트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님이 갑자기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아, 저 새끼 어깨에 손을 올려? 이따가 그냥 쌍절곤으로 뒤통수 한 대 후려야겠다. 권상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자님이 나오는데 순자님은 경수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자님이 돌쇠야 이리 오너라 하니까 영호님이 네 마님 하면서 영호님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영호님은 진짜 돌쇠 같다. 근데 생각보다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이제 정숙님이 나옵니다. 근데 정숙님은 나는 정숙님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정숙님의 그 입술의 그 경계선은 어디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많이 바른 건가? 더 밖으로? 더 밖으로 많이 입술을 더 지나쳐서 바른 건지 아니면 진짜 입술의 경계가 저기까지인 건지 어떨 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입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숙님은 영호님이 나오길 원했는데 정숙님은 경수님이랑 확정이 됐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영식이랑 영숙이네. 영숙이 좋겠네. 어떡하냐? 잘 됐네. 완전 잘 됐다. 근데 둘이 딱 원했는데 딱 됐어. 그리고 딱 필요한 타이밍에 영숙님이 여기서 제일 귀여운 사람 나와 내 큐티 이랬는데 갑자기 영식님이 기다려 금방 갈게 이러면서 제일 귀여운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좋아해. 깍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렇게 랜덤으로 뽑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상대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낮을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맞아? 그렇게 할 것 같긴 해. 제작진의 농간일 수가 없지. 너네도 랜덤으로 뽑았는데 2.38%래요. 저 랜덤으로 서로가 만날 확률이 2.38%인데 그러니까 기분 좋을 만해. 저렇게 낮은 확률로 저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남자들이 다 이제 여자 방에 와갖고 자기 애칭 막 불러요. 영수님이 우리 애기 어딨어요? 막 이러고 영철님이 또 와갖고 자기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영철님은. 저기요 나와봐. 순자님이 재밌게 받아주네. 마님 돌쇠 이걸로. 아 미치겠다. 서로 지금 막 애칭을 서로 막 부르거든요. 영식님이 영숙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글쎄 큐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아줘 영식님이. 또 이런 거에선 또 잘 안 받아주네. 좀 받아줘 좀. 난 큐티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하네요. 저걸 받아주지를 못하네 영식님이 또 저런 모습이 있네. 잘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 영숙님은 계속 장난쳐요. 막 우리 큐티는 뭘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 애칭을 합법적으로 저렇게 주어주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막 엄청 그걸 하네. 장난척 플러팅을 막 하네. 어떡하냐. 영식님은 기 빨린데요. 저 호칭 막 부르고 하는 게 밝고 너무 좋은데 기가 빨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자님도 저 정도 텐션이야. 돌쇠야 여기 앉아라. 너는 앉을 자격이 없다. 막 무릎 꿇고 여기 앉아라. 막 이러면서 막 너는 선택권이 없느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상황극하고 하는데 어떻게? 약간 영식님은 순자님에 대한 마음이 좀 더 확실히 크긴 한가 보다. 근데 영식님은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하다. 순자님이랑 영숙님 둘을 두고 고민이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옥순이랑 상철이 나와요. 어떡하냐. 상철은 지금 막 너무 좋은데 어떡해. 아니 진짜 헐 이게 개웃기네. 옥순이 어떻게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좋았어? 라고 하니까 상철이가 미쳐버리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어떡해. 옥순이가 지금 저렇게 광수도 있는 앞에서 막 허니 막 이렇게 하면은 광수가 또 아씨 좋아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질투가 많이 나겠는데. 그러면서 허니가 짜줘야지 라고 하면서 아니 짜줘 그냥 손으로 발라주지 말고 이씨.
진짜 막 온몸에 진짜 막 간지러 죽겠네 그냥. 핸드크림을 막 짜달라고 하니까 막 지 손에 짜가지고 손으로 발라주려고. 한편 옆에서 광수는 정희님과 씁쓸한 마음으로 텐션이 제일 낮아요 지금. 정희랑 광수랑. 안 그래도 둘 다 얌전한데 둘 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광수는 지금 열받아 그냥. 부글부글 끓어 그냥. 속이 끓는다. 피가 끓어 그냥. 열받아. 광수님이 옥수님을 부릅니다. 그래 불러 차라리. 불러서 얘기를 해. 그래 얘기해봐 차라리. 아니 광수가 옥순이랑 잠깐 얘기하려고 너무 오래 얘기해서 힘들까봐 얘기를 못했었다. 이 얘기를 옥순한테 하니까 바로 상철이가 멀리서 달링 갑시다. 광수 옆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상철이가 어딜 넘봐 이러면서 달링 갑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냐. 진짜 내가 옥순이면 얼마나 피곤할까. 진짜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 하루 종일 해놓고선 또 해야 돼. 자 아까 랜덤 데이트라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옥수는. 또 영철이가 또 영자한테 드잡이 당할까봐 또 바로 그냥 현숙이랑 데이트 나가러 가는 길에 내 제일 친한 재수씨랑 뭐 대접하는 것 같네 뭐 이렇게 호칭을 확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철님이 약간 사랑의 키피드가 되나봐요. 뭐 경수님은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다 막 그러면서 뭔가 좀 도와주네요. 둘이 제일 친한가 봐요. 영철님이랑 경수님이랑. 도와주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네요. 영철님이 경수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니까 경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됐었네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현숙과 영철의 상황에서 현숙도 물론 영철이한테 관심이 없어. 영철도 현숙이 관심이 없어. 서로가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랜덤 데이트로 가서 데이트를 하래.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시작 초장부터 그냥 바로 호칭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남자가 또 먼저 하잖아. 남자 영철이가 먼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아니 안 그래도 그래 나도 관심 없었어. 근데 랜덤으로 이렇게 한 건데 뭐 가는 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호칭 정리해버리고 바로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도 관심 없던 남자가 나한테 관심 없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재수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순자님과 영호님의 데이트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냥 상황극 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냥 상황극 하러 나왔어. 뭐 마님이고 돌쇠고 뭐.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옥순과 상철의 데이트가 나옵니다. 아니 알아서 하겠지 뭐 공간 넓게 뭐를. 아니 차 타는데 차 탔어. 알아서 뒤로 뭐 공간 넓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의자 밑에 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하겠다고 이미 앉아있는데 민망하게. 그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전에 달링 이러면서 불렀잖아요. 광수님이 하필 옥수님한테 잠깐 얘기하는 그 찰나 틈도 못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그냥 달링 이러면서 끊었잖아요 말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뭐 그러니까 몇 번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게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광수를 견제를 하고 계속 광수를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몇 번이고 지금 상철님한테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옆에 누가 있으면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얘기를 한 거고 달링 이러면서 부른 거고 거기를 대화를 일부러 끄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상철님이. 식당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예? 아니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누가 살 건지 뭐 정하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철님이 아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정해놓으면은 주문할 때도 뭐 편하지 뭐 눈치 안 봐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옥순이 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옥순은 이게 지금 상철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좀 짜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사고 누가 결제하고 누가 결제하고 메뉴는 뭘 먹고 돈은 얼마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짜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막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 그래서 옥순이 아니 그럼 너는 어디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해놓는 게 편해? 라고 물어봤는데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철이 앞에 부연 설명을 또 막 엄청 길게 해요. 또 막 아니 제가 뭐 친구들이랑 뭐 밥 먹고 하면은 또 뭐 동료들이랑 밥 먹고 하면은 뭐 많이 먹고 막 앞에 막 이렇게 주저리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순이 또 듣다가 또 진지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깃발 그러면서 옥순이 제작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상철이가 편하게 먹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내가 예민했던 건지 이걸 왜 굳이 지금 말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살 생각이었으면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사면 되는데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 다 컸고 30대 40대 지금 옥수님은 40대잖아요. 어쨌든 나이가 좀 있고 경제적으로 뭐 밥 먹는 거에 있어서 막 크게 그렇게 막 하지 않는데 뭔가 20대 그런 데이트 방식 같이 이건 내가 살게 저건 네가 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조금 좀 짜치다고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이 MC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까 네가 샀었으니까 장어 네가 돈 많이 썼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사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건데 뭐 예민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차라리 근데 나는 저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밥 다 먹고 나서 여기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몰래 가서 계산을 하고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저거를 짚고 넘어가니까 이 옥수는 좀 짜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상철이가 옥순한테 광수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투리 잘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조급하고 되게 저 마음에 본인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발에 넘어지는 것 같아. 지금 이 상철도 저렇게 조급하고 되게 막 급하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막 하는 저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고 되게 좁아 보여. 사람이 점점 더 좁아 보여.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옥순이가 참 저기에서 웃음 잃지 않고 잘 대처하긴 한다. 기분 나쁜 아까 좀 지겹고 피곤한 티 낼 만한데 얘기를 잘하네요. 그러면서 또 은연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장난식으로 아침부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취할 것 같잖아 허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할 말 안 할 말 폭주합니다. 그래서 연하남인가 봐. 가르쳐야 하잖아. 허니, 응?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주를 합니다. 폭주를 해요. 아차 싶겠지. 그러면서 일단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뜨 해가지고 훅 찌르네? 이러면서 상철이가 저 진짜 이제 진지해지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막 진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철이가 자이로토닉? 그거 하신다 그랬죠? 뭐 테크토닉 같은 건가? 하면서 막 팔을 막 휘휘 돌려요. 허우적허우적 돌리는데 너무 싸늘합니다. 옥순이. 개재미없네. 뭐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이러면서 같이 춤출까 허니 달링 막 이렇게 하는데 달빛 밑에서 우리 같이 춤출까 허니 달링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냐 씨. 근데 진지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좀 매력이 없어 보여. 어떡하냐 진짜 이거 완전 딜레마인데. 뭐 독일 영국 뭐 젊은이 뭐 영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유식을 끊었다 뭐 얘기 하는데 안쓰럽다. 어떡하냐. 나 이렇게 오글거리고 하는 거. 이것도 더 힘드네. 진지한 것도 힘든데, 저 진지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드네. 보는 것도. 어떡하냐. 진짜 딜레마다. 근데 상철이 또 옥순한테 광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아까 전에 순위변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광수님이 나는 순위변동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광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다. 뭐 그러면서 나는 몇 번이나 광수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나를 좀 무시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옥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철님이. 근데 이 상철님도 참 진짜 답답해. 나는 근데 저거를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옥순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광수를. 근데 그 광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저 여자한테 옥순한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별로고 깎아내리는 것도 개별로고 그리고 나는 상철이가 광수가 본인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냥 좀 그렇다 진짜. 그럼 얘기를 해보든가 진지하게. 나 지금 약간 형한테 이런 느낌인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충분히 광수는 어필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너를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충분히 얘기를 온몸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캐치를 못한 것도 문제고 본인이 광수한테 얘기한 것도 생각을 못하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상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가 이게 너 상철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광수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좀 나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철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내가 광수보다 더 빨랐고 내가 더 적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갈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다. 광수도 충분히 옥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상한 거야. 왜 본인은 상황을 불편하게 광수한테 배려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왜 광수가 본인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난 그게 이상해. 이 사람 말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몽상가 같아. 몽상가. 그냥 이상적인 것만 쫓는 사람 같아. 행복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한 거나 이게 다 이해관계가 있고 본인이 한 행동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졌을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거 뭐 모를 수 있어. 그걸 인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광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뭔가 있구나. 근데 그게 불편하면은 직접 광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혼자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 좀 이상한데 진짜 상철이 왜 본인만 억울한 거야? 아 좀 이해가 안 가. 그냥 또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결제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사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락을 또 구해. 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불편하지 당연히. 그러면서 타자마자 무슨 카주 저거 부르거든요. 아, 나 진짜 나 막 몸이 막 간지러. 저 카주 부르는데 막 이거 하는데 진짜 막 온몸이 막 간지러 막. 어떡해? 그러면서 채널 고정하래. 그래서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만하면 안 돼? 아 그만해라 좀. 저 반응이 안 보이니? 그만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저게 악기야? 그냥 입으로 뚜두뚜두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두두 그냥 이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저 악기가 뭐가 필요해? 아 근데 저 카주 연주법이 원래 그렇다네요. 아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근데 해도 왜 하필 또 카주 그런 걸 했냐. 차라리 하모니카를 해라. 옥수님도 불편했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했다. 즐거운 느낌이 아니고 살짝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옥수는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가 또 끝이 나네요. 그러면서 다음 주 예고 나오는데 차에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게 순간적으로 뭐 광수님 편을 든 것 같았다라고 상철이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난 네 편도 아니고 광수 편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상철이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표정을 쳐다보는데 진짜 좀 싫다. 아 좀 싫어. 나는 진짜 상철님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다 벌어지긴 했지만 아 좀 상철님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해 저 표정. 장면이 바뀌면서 영수랑 영자님이 나옵니다. 막 먹여주고 막 아니 근데 젓가락 또 막 젓가락을 빨아먹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네요. 근데 진짜 개 싫다. 근데 이거 먹어 하면서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줬는데 젓가락 쪽 빨아먹어봐. 진짜 개 싫어. 영숙이 표정 개 난리 났다. 다음 주에 뭐 영철이랑 영수랑 둘이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술 마시려고 하니까 영숙님이 술 먹기 전에 지금 저랑 얘기할래요? 라고 하니까 또 영수가 또 신나가지고 내일 어때요?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영숙님 표정이 미쳤나봐. 내가 오늘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나봐. 그냥 정신이 나갔나봐. 그냥 이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네요. 표정 관리가 안 돼 진짜. 다음날 영수가 영숙이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옥순이의 이순이의 내가 없다?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난 그냥 영숙 너한테 할게. 이 얘기를 하고 조건부로 걸어요. 개 어이없어. 아니 지금 뭐 영숙님이 영수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내가 뭐 잘못 봤나? 다른 사람 쳐다도 안 본대. 개 어이없어.
그러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나 보네요. 상철님이 광수님한테 형님한테 감정이 상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다. 그러니까 광수는 에? 저한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보네요. 다음 주에 상철이가 광수한테. 근데 진짜 근데 광수 입장에선 졸라 어이없을 것 같아. 아니 뭐야 도대체. 나는 계속 양보했어. 상철이한테. 너가 옥순이 계속 끌고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것도 나는 계속 양보했어. 근데 뭐?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난 너 양보했는데?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시작한 거는 도대체 뭐야?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난 게 뭐 반가울 일인가요? 뭐 이런 얘기하고 분위기 곱창내고 그렇게 해서 나는 별로 그냥 그랬던 건데 별로 가까이 두고 싶지 않고 그냥 그랬던 건데 내가 너한테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그랬다고? 이러면서 좀 어이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 근데 다음 주 재밌겠다. 이번 주도 재밌었어요. 역시 나는 이게 재밌어. 나는 뭐 연애 전쟁,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보다 나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재밌어. 웃음이 나. 근데 막 이혼 숙녀 캠프, 뭐 연애 전쟁 이런 거는 나는 근데 참 안 맞나 봐. 그냥 화만 나. 그런 거 보면은 웃긴 거보다. 그냥 어쨌든 저는 나는 솔로가 제일 재밌네요. 요즘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되게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